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는 제가 아파트 시설 관리를 약 20년 동안 일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한번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막 아파트 시설 관리 쪽으로 관심이 생겨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은 불편한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어쨌든 불편한 진실일지라도 아파트 시설 관리 현실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아파트 시설 관리를 일하기 위해서는 나름 성격적인 부분이 이 직종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너무 원칙을 중요시 여긴다거나 또는 너무 예민하신 분이시거나 또는 타인과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사소한 부분까지도 상처를 잘 받으시는 분들, 또는 열의가 너무 넘쳐서 너무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매사에 너무 수동적이거나 내성적인 분들은 사실 아파트 시설 관리와는 잘 맞지 않는 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 중에서 몇 가지 포함되다 보니 아파트 시설 관리와는 잘 맞지 않는 사람에 해당되는지도 모르겠지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을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력은 오래되었지만 일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지금도 여전히 힘들 때가 많고, 그리고 때론 의욕 상실에 빠져서 업무를 이어가는 날들도 많은 편입니다. 그럼 어떤 면 때문에 이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시설 관리에서 힘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아파트 시설 관리의 경우 직종이 말로만 시설 관리이고 실제로 하는 일은 시설물들에 대한 관리가 아닌 아파트에서 잡다한 일들을 해결하는 잡부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장에 따라 이런 것은 조금씩 차이는 존재하긴 합니다만 입주민들의 갑질 속에 기정기사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구조 속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법적으로 외부 업체를 통해서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입주민들의 요청사항을 거부하기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경우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럴 때 보통 관리소장이나 중간 관리자들도 시끄러워지는 것을 원치 않아서 똑부러지게 끊어내지 못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기정기사들에게 업무를 수행하라고 지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런 업무 수행을 거절하게 된다면 그 직원은 입주민에게는 불친절한 직원으로 낙인 찍히게 되거나, 또는 관리소장이나 중간 관리자에게는 일 안 하고 반항하는 직원으로 낙인 찍히기 일쑤입니다. 사실 오랜 시간을 시설 관리를 일하다 보면 별의별 일을 다 경험하게 되는데요. 일을 하다 보면 공적인 업무가 아닌 입주민 개인적인 부탁까지도 들어줘야 하는 경우들도 발생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침 일찍 전화를 해서 지금 자녀가 잠을 자고 있는 것 같다, 일종의 모닝콜 좀 해달라, 이런 민원들도 있고요. 때로는 무거운 짐을 옮겨야 되는데 좀 도와달라,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전구라든지 이런 소모품을 교체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돈을 줄 테니 직접 사와서 교체를 해주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요청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때론 민원을 넣으신 분들이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부탁의 경우 사실 직원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인간적인 측면으로 생각해 본다면 거절하기 매우 어려운 부분일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런 요청들을 모두 들어줄 수는 없는 일입니다. 혹여 그런 부탁을 받았을 때 거절해서 때로는 좋지 않은 대우를 받았던 일들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당신 월급을 주는데 왜 일을 안 해주냐, 이렇게 타박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한 번은 냉장고 정수기 연결 호스를 제거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방문해서 살펴보니 냉장고 뒤편에서 호스를 자른 뒤에 뒤처리를 해야 하는데 마땅히 뒤처리를 할 만한 재료도 없거니와 사실 그쪽 부분은 전문 분야가 아니다 보니 잘 모르는 것도 있고 해서 혹시나 잘못 만져서 뒤탈이 날 수도 있어서 할머니에게 정중하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정수기 업체의 의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조금은 주저하며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께서 그냥 가위로 자르면 되는 거 아니냐, 왜 해주지 않냐, 이러면서 좀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재차 저는 어렵다고 거절을 하고 인사를 드리고 세대를 나와서 관리사무소로 돌아가는데요. 발코니 창문에서 창을 열고 할머니가 큰 소리로 제 등 뒤로 이제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쳤냐면 앉은 자리에서 풀도 안 날 양반이네, 지옥에나 떨어져라, 이런 악담을 하시더라고요. 오래전 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생각나는 것이 그 당시 어찌나 발걸음이 무겁고
등이 따가웠던지 사실 그때 든 생각은 내가 잘못한 건 아닐까? 뭐 어떻게든 해보려고 더 노력을 했어야 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 냉장고나 정수기 업체에 문의해서 어떻게 하는지 도움을 구해서 직접 했어도 되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야간 근로 시에는 입주민들의 감정 쓰레기통 역할까지도 해야 하는데요. 업무에 해당되지 않거나 자신의 직책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 주간 시간에 연락해 보시라 안내를 해도 어떻게든 당장 해결해 달라고 끈질기게 따지거나 또는 일단은 지금 당장 와서 점검을 해달라고 윽박지르는 입주민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막상 가서 살펴봐도 사실 도저히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잘 모르니까 이런 것은 업체에 의뢰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더니 하시는 이야기가 아니 할 줄도 모르면서 왜 왔냐고 오히려 핀잔을 주시더라고요. 본인이 긋고 오라고 난리쳐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사실 이런 민원들은 제법 있는 편인데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 안 되면 인터넷 회사에 연락을 하거나 또는 특정 가전제품이 작동이 안 되면 가전제품 회사 고객센터에 연락을 해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시는지 도통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물론 차단기가 투입되었다거나 단지 전체적으로 통신 회선에 장애가 생겨서 그럴 수도 있었겠죠. 뭐 그런 현상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졌겠지만 말이죠. 그런 상황이라면 시설팀에서 점검을 해야 되는 게 맞을 겁니다. 어쨌든 일부 입주민들의 경우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으면 자신의 요청사항이 논리에서 어긋나도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런 것은 중요하지도 않고 자신의 요청이 관철되지 않을 것 같다면 갖은 방법을 다 써서 때를 쓰고 헐뜯습니다. 대부분 이럴 때 비슷한 멘트를 하는데요. 이 정도는 서비스 차원에서 해줘야 되지 않냐.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좀 이런 거는 도와줘야 되지 않냐. 또는 이것도 안 해주냐. 아니면 도대체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거는 뭐냐. 이런 식의 멘트들 말이죠. 그러다가 대화 도중에 아주 사소한 언행의 실수를 가지고 말꼬리를 잡아 별의별 트집들을 잡거나 혹여 앙심을 품고 크게 문제를 확대시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커뮤니티 카페 같은 곳에 글을 올려서 불친절한 직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아니면 다음날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관리소장을 찾습니다. 그래서 관리소장에게 직원 교육 똑바로 하라. 뭐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 심할 경우에는 그 직원을 방문시키게 해서 사과를 받아야 되겠다. 뭐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덜어는 그 직원을 잘라라. 이런 식으로 해고하라고 협박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정말 각양각색의 진상들이 판을 치는 것이죠. 이 외에도 특히 야간 근로자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것은 바로 층간소음 문제입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 가지로 연구도 해보고 해결 방법은 없을까 하고 고민을 많이 해봤지만 여전히 풀 수 없는 과제 중에 한 가지입니다. 사실 층간소음의 경우 윗집인 경우도 있지만 위층의 위층 또는 위층의 옆층인 경우일 수도 있고요. 찾는 것이 쉽지 않는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층간소음 민원의 경우 안내 방송을 송출해 주는 것으로 민원 처리를 하기는 하지만요. 때로는 해당 세대에 직접 방문하거나 연락을 해달라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세대에 연락이라도 할지라면 대부분의 반응들은 팔짝팔짝 뛴다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역시 이럴 때 야간 근로자들은 좋은 소리를 못 듣게 마련입니다. 민원을 넣은 쪽에게는 층간소음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하는 하염없이 하소연을 들어줘야 하고요. 그저 하소연 듣는 것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가끔은 과격한 소리도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적극적으로 해결해주지 않는지에 대한 불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럴 때는 야간 시간에는 기계실이나 전기실 직원밖에 없어서 저희가 해결해주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 주간에 연락을 해보시거나 관리사무실에 와서 한번 심도 있게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라. 또는 국가 중재기관인 이웃사회센터에 한번 도움을 받아보시는 건 어떠시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도 이분들은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야간 시간에만 전화를 하셔가지고 당장 해결해줘라 야간 근로자들을 괴롭힙니다. 물론 민원을 넣으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 심정이야말로 오죽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면 민원을 넣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시설관리 업무를 하는 저희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게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참으로 곤혹스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층간소음 문제로 제가 입주민에게 이런 폭언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입주민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부터 내 얘기를 잘 들어봐라. 만약에
살인 사건이 나면 전적으로 그거는 당신 책임이다. 당신이 지금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칼을 들고 윗집에 올라가서 칼로 쑤셔버릴 거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와서 해결해 달라. 뭐 또 한 번은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새벽 3시쯤에 전화를 해가지고 새벽마다 연필이나 뭐 볼펜 그런 작은 거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굳이 새벽 3시에 연락해야 됐을까요? 평소에 뭐 자주 그러는 거라면은 평소 주간에 연락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새벽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또 전화를 끊지도 않아요. 계속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면은 계속 들어줘야 돼요. 해당 세대와 계속 그냥 새벽 3시에 전화통을 붙잡고 30분 넘게 들어주다 보면 제가 지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야기를 들어줄 수만은 없어서 그냥 전화를 끊고 방문해 보겠다. 뭐 그렇게 해서 세대 방문해서 또다시 30분 넘게 민원인의 하소연을 드려야 했던 적도 있습니다. 때로는 반대로 민원을 받는 쪽에게도 좋지 않은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층간소음 민원이 들어와서 인터폰으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혹여라도 상대방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으니까 애둘러서 표현을 하는데요. 혹시나 무엇인가 소음이 날 만한 일이 없었는지 또는 그런 소음을 들어본 적은 없었는지 이렇게 조금 피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데요. 뭐 그런 질문을 드리면 대번에 아시더라고요. 아, 밑에 집에서 연락했냐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러다가 일부 입주민들은 다짜고짜 욕설을 내뱉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요. 아, 당신이 늦은 시간에 인터폰을 해서 자는 아기가 깼다.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오히려 선수를 쳐가지고 앞으로는 다시는 인터폰 하지 말라. 이렇게 아예 못을 박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층간소음 문제는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는데요. 두 집안이 계속적으로 반목으로 인해 보복 스피커를 통해 오히려 밑에 집에서 위층으로 층간소음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서로가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저희 야간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쪽에서도 욕먹고 저쪽에서도 욕먹고 정말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사실 저의 경우 시설관리 경력이 오래됐는데요. 여전히 제가 그런 쪽으로는 현명하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 이런 부분들의 대처가 여전히 미흡한 편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계속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리사무소에 무관심하고 또 선량한 사람들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주 일부의 입주민들 때문에 그 소수의 기본 예절이란 것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럴 때 그런 것을 현명하게 잘 대처해서 좋은 쪽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는 화술을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거나 또는 그런 쌍욕을 얻어먹어도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그냥 잊어버리고 금방 유쾌해질 수 있는 분들은 사실 시설관리직에 잘 맞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미래에 대한 비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직업은 10년을 일해도 20년을 일해도 실력이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해서 관리소장이나 중간관리자급을 선임하지 않는 이상 승진이라는 것은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급여도 한 달 일한 사람이나 20년 일한 사람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또는 실력이 좋아도 놀며 일하는 사람이나 또는 갓 시설관리에 입문한 초보자와 월급이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하는 사람들의 의욕이 생길 리 만무하죠. 자연히 나태에 빠진다거나 텃세만 부리게 됩니다. 약삭 빠르게 일해도 아무것도 몰라도 똑같은 월급을 받고 똑같은 대우를 받으니 근로의욕이 생길 리가 만무합니다. 항상 일하는 사람들만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또 그런 사람들은 직장을 옮겨도 일복이 많습니다. 결국 그것은 그 사람의 성격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충 시간만 때우자 이 자세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근무 외적으로 2잡, 3잡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근무 시간에서조차 어떻게든 업무보다는 다른 것에 더 신경 쓰고 업무를 등한시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도 자꾸 다른 수입원을 찾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연구를 끊임없이 하는 중인데요.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 것처럼 말이죠. 전에는 쉬는 날을 통해 쿠팡이나 배민 같은 배달 알바를 한동안 한 적도 있었습니다. 한때는 인터넷 쇼핑몰을 한다고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등 뭐 이런 것들을 막 연구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또는 재테크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었는데요. 뭐 지금도 진행 중이긴 하지만요. 주식이나 코인, 뭐 혹시 돈 될 만한 건 없는지 다양하게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유튜브 채널에 악영향을 줄지도 모르겠지만 기회가 있으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 이 유튜브를 개설했을 때 채널의 성격이 시설관리 이야기만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는데
이제 몇 번 올리다 보니까 유튜브 알고리즘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채널의 성격이 변하면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계속 시설관리 이야기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이야기가 센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하던 이야기를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가 초창기 아파트에 입문했을 때 봐왔던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하루 종일 지하 숙소에 박혀서 컴퓨터 채팅하면서 노래만 부르시던 분도 있었고요. 매일 아침 출근하면 파이프 렌치를 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분이 계셨는데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파이프 렌치를 들고 보여주기식으로 일하는 척하고 실상은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그냥 매트리스 하나 깔아놓고 매일마다 자다 내려오시는 거더라고요. 또 낮에는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밤만 되면 술에 취해서 그냥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여기저기 아무데나 그냥 대소변을 보시던 분도 계셨고요. 한 번은 수변전실 큐비클을 열고 소변을 보려고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뭐 또 어떤 분이 계셨냐면 낮 시간에도 그냥 옷장에 소주병을 숨겨놓고 몰래 술을 마셔서 그냥 술 냄새 풀풀 풍기면서 민원을 보시던 분도 계셨고요. 지하 피트에 자신만의 아지트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막걸리 같은 거 마시다가 또 한숨 자고 그러다가 시간 되면 머리가 부시시한 상태에서 그냥 다시 돌아오시던 분도 계셨습니다. 평소에는 일도 안 하고 민원도 전혀 안 가시던 분이 이상하게도 어느 날인가 적극적으로 민원을 가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자세히 살펴보면 입주민에게 이것저것 일을 해주고 돈을 받으시는 거죠. 한 번은 입주민에게 재료비를 바가지 씌워서 업자보다도 비싸게 받은 것이 탈이 난 거예요. 그러니 입주민은 뿔이 난 거죠. 그래서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관리소장도 알게 되어버렸습니다. 결국은 심할서를 쓴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매일 출근하잖아요. 그럼 아침마다 그냥 분리수거장을 한 바퀴 돕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고쳐들을 모아가지고 그거를 개인이 모아서 그냥 고쳐장에 파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격일제 근무자임에도 불구하고 밤이 되면 몰래 퇴근해서 그냥 부사수 혼자 근무를 하게 했던 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이랑 3년을 같이 근무했는데요. 3년 동안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관리사무소 PC로 지금 생각해도 제가 정확히 뭘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상한 사이트,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채팅 사이트가 있었는데요. 그 사이트는 일반적으로 인터넷 요금이 아니라 전화 요금이 나가는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사무소 전화 요금이 폭탄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은 걸렸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그 당시 초짜였던 20대 어린 청년이 있었는데요. 결국은 뭐 그냥 심할서 썼죠. 그리고 이런 분들도 계세요. 일이 없는 대기 시간에 컴퓨터로 하루 종일 고스톱하거나 딴짓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괜찮아요. 하지만 자기 개발한다고 책을 보거나 공부라도 하잖아요. 그럼 눈치를 주고 막 나무라시는 분도 있어요. 그걸 또 이제 위에서 그러니까 직책이 높은 사람한테 또 이상하게 부풀려가지고 얘는 일도 안 하고 맨날 공부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또 일을 하다 보면 뭐 공용 부분이라든지 민원 부분을 보게 될 텐데요. 민원이 들어와서 민원을 가려고 하면 왜 괜히 쓸데없이 나서려고 하냐. 일 못하게 막고 또 다른 직원들이랑 또 작당 해가지고 뒤로 험담하고 욕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시설관리 격일제의 경우 보통 식비를 걷어가지고 공동으로 밥을 해먹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막상 본인은 식사 준비를 일절 하지도 않으면서도 어떤 날은 고기 반찬이 없다거나 반찬이 맛이 없다고 투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속옷이나 겉옷 등을 빨아가지고 변압기, 그 당시에는 이제 유입 변압기를 썼는데 큐비클도 없고 그냥 노출된 변압기거든요. 그냥 여기에 그냥 막 빨래거리를 그냥 널어두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일을 할 때 아주 당당하게도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일 시키지 마라, 일 안 하겠다, 뭐 이런 분들도 있었고요. 또 평소에는 일절 일도 안 하고 부사수 혼자만 일 시키시던 분이 관리소장이나 동대표가 있을 때면 엄청나게 일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티를 내시는 분도 있어요. 어쨌든 오랜 시간 동안 시설 관리를 일을 하다 보니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물론 현재는 제가 그 당시 처음 시작했던 시절과는 많이 달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위기도 많이 좋아졌고요. 하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전히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일어나는 곳인데요. 사실 제가 지금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어떤 이유로 보자면 시설 관리의 문턱이 이런 이유로 낮아진 걸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다른 관점으로 보자면 이런 부정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사실은 부정적인 것이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정적인 면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 시설 관리는 항상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취업하기 쉬운 직종이죠. 비정상이 아닌
그냥 어느 정도 보통 사람이면 됩니다. 기존 직장에서 나이 때문에 또는 다른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은퇴하신 분들, 마땅히 직장을 구하지 못하다가 시설관리에 새로 취업하셔서 새로운 인생 2막을 시작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이런 환경 속에서도 나름 시간을 잘 활용해서 더 행복한 인생을 찾거나 또 성공으로 가는 길을 찾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에서 지금 현재까지 이르는 시간 동안 시설관리직이 전반적으로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처우가 많이 좋아졌으며 시스템적으로도 조금은 좋은 쪽으로 정착이 된 상태입니다. 술판을 벌인다거나 단체로 근무 시간에 이탈을 해서 도망을 간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사라졌고 또한 일하시는 분들도 예전에 비하면 많이 점잖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는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과 좋은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일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라는 직업이 지금보다도 더 좋은 직장이 되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